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2024년 3분기 실적 분석과 연간 매출액을 예측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71.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8.5회전이고 로 하락했고 PBR은 0.78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에서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에 관한 뉴스로 멕시코 간 중국은 관세 폭탄 울상이고 미국에 베팅한 한국 타이어 웃었다라는 제목으로 김진욱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1월 13일 18시 0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미 테네시 2공장 내년 가동, 연 생산량 1200만 개 2배로 늘어 미국 동남부에 있는 테네시주는 8개 주, 켄터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엘라베마, 미시시피, 아칸소, 미주리와 맞닿아 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인접지역이 가장 많다. 미국 전역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데 최적화한 교통 요충지란 얘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테네시 주에서 공장을 돌려서 미국의 관세를 벗어나는 그런 전략이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4,9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거꾸로 14.4%를 줄였습니다. 수르프 관점에서는 매우 잘한 겁니다. 매출 원가가 그런데 3.1% 감소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9.2%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11.8%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1851억 원으로서 571.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6.2%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0.07%가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출 원가가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손익의 원인 분석은 정치, 경제, 사회 상황보다 분석하기가 용이한가? 라고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익 관계도 원인 결과 관계로 계속 추적을 하는 거니까요.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9,344억 원으로 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 증가율과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감소율의 갭이 마이너스 8.2%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12.7%가 증가했고 스루풋률은 3.1%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가 2.1% 상승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5로서 0.11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2,004억 원으로 282.5%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53억 원이 더 실질적으로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출이 증가함에도 WCA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소시켰기 때문이다라고 글로써 남겼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 상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37억 5천만 원이 감소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337억 5천만 원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게 그 차이액으로 검증이 됩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보여지는 것은 재고의 증가가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그 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무언가 내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원재료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거로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매출원가 계산할 때는 표준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범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성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495억 원이면은 재고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9,00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가 내려갔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9,496억 원으로서 2%가 내려갔고요. 운영경비는 2.1%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6천억을 뺀 금액인 7,60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율이 내려갔고 총 제조비용 대비 생산 재료비는 1.1%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추론과 비성분의 분석에서의 추론이 모순이 되면은 이 모순은 해소돼야만 하는데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진행하면서 견해를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 변동범위 검증으로서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은 재고가 337억 5천만 원 줄었는데 비성분에는 회사가 495억 원이 줄었다고 했죠. 갭이 총 158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재고자산을 범위로 하고 있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재고자산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을 하면은 165억 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게 뭐냐? 그럼 미착품이 있다 이게요. 미착품의 증감액을 빼면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이 1번이 가장 표준인데 2번 전체 재고자산도 아니고 3번에 전체에서 미착품을 뺀 게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란 게 검증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것도 이도 저도 아닌 회색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1, 2차 추론 모습은 이것이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Q 총 제조비용의 갭도 1단계의 갭만큼 동일하게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주석 내용의 현금 흐름표에 재고자산에 감소를 했으면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로 그런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공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5,37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5.8%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09명을 줄였어요.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1,13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7.6% 임금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비가 5.4% 감소했고 지급수수료는 거꾸로 5.8%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내려갔고요. 수르픈율은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약간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의 검증의 투명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표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네 번째에 있는 두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한국타이완 테크놀로지가 체면이 있지, 내 얼굴 가오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보여줘야 되고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추론이 되지. 그러니까 반증 추론이 또 모순이 돼요. 그래서 이 모순은 해결할 방법은 딴 게 없고 재고회전율이 하락한 것은 수량으로 회전율을 산출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5.2%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요. 이게 가중 평균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올라간 거라고 안정 추론인데 거꾸로 내려갔죠. 안 맞아 떨어집니다. 반대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요약표로 표현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아 떨어지는데 제가 아까 앞서서 그 잘못 얘기했군요.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는 거. 그러니까 50%의 실패도 당연한 실패죠. 검증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평균 상승률이 5.2%였고 제 판매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로 인식이 되는데 거꾸로 공시된 금액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 및 판매 가격 추이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말까지 전년도 판매액 대비 82.5%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라는 단순 예측을 적용해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3조 1209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운영경비 기준과 그 다음에 그 목표이익을 더해가지고 수르분율로 나누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도 나오고 매출 재료비를 가지고 1 플러스 25% 산식이죠. 이거를 그 매출 재료비율로 나눠도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목표를 3조 1,200억을 하자 그러면은 2,495억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그때 예상 재고 회전율은 11.3회전인데 더도 말고 12회전, 한 달에 1회전 하는 거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 해당합니다. 5.9% 정도 더 추가 노력을 좀 해보자. 판매를 더 하든지 생산량을 더 줄이든지 그거의 복합적인 원인이든지 그렇게 되면은 매출은 3조 3천억까지 늘어나서 영업이익은 3,112억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가 감소할 경우에 예측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감소했죠. 이게 일반론에 안 맞아 떨어지는데 그 경우에는
회전율이 하락한 경우는 분명 매출 감소율보다 재고 감소율이 더 적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나오고요. 판매액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세후현금 순이익으로 EAT 세후현금 순이익이 6,794억 원의 현금 순이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6,456억 원이 되겠고요. 최종 번 돈은 9,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금 지출이 없는 대표적인 감가상각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손익은 실제로 더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후현금 순이익입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다 이거죠. 감가상각비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인정과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니죠. 저는 개인으로도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 연말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부가세 신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소득 관계는 감가상각비를 저는 인정을 받는 거로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회계를 하는 일반 사업자가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도 된다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됩니다. 주가는 4250원으로서 연초보다 5150원이 내려갔습니다. PBR은 0.78로 1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영업성과가 좋은데 왜 내려가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임팩트 1과 임팩트 2가 주가의 미래가치라고 한번 개발해 본 건데 한쪽은 스루프 관점으로 보는 거고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두퐁이라는 게 있는데 두퐁 임팩트 2로 이거로 봐서는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조금 올라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내려갔군요. 주식시장은 경영 성적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또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네. 개구리가 얼루 뛰는지 모르는 거고 여자 마음이 얼루 갈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게 주가라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배웠습니다. 한국엔 컴퍼니가 30.67% 지분을 가지고 있고 조현범 씨가 7.73%, 국민연금이 6.87%, 외국인이 37.56%나 가지고 있는데 메릴 린치하고 JP모건이 눈에 띕니다. 다른 외국 기관도 많겠습니다만은 네이버 증권 뉴스에서는 거래가 있을 때 표기를 해주고 있어서 다른 외국계 기관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것은 제약이 모든 손익계산서만 가지고는 재무제표만 가지고는 회사의 제약을 알 수는 없지만은 관리주의력이라고 할까요? 제약의 원인으로 재고자산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하는 면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유독 경영평가지표를 제조업인 경우에 재고회전율로 하는 이유가 납기 달성률이라든지 다른 경쟁력을 손익계산서 가지고는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과는 나오지만은 그 숫자로 안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이 있거든요. 인적자원 경쟁력도 있고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경쟁력은 또 아닐 거고
그런 입장에서 뭔가 제약이 있는데 인풋 통제를 해가면서 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표기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